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한국의 미래를 예측해 보고자 합니다. 한때 일본은 가장이 번 돈을 가지고 4명, 5명의 가족들이 생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한 명이 연봉을 1억을 받아서 4명, 5명, 아들, 딸, 와이프, 본인, 그리고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 이렇게 대가족을 부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일본의 그 가정은 과거에 가장 혼자서 벌었던 돈만큼의 수입을 지금도 벌리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가장 혼자서 1억을 벌어왔다고 하면 지금은 가장이 벌고 아내도 아르바이트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일하고 아들 딸도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과거에 한 명이 번 돈을 지금은 3명 4명이 일을 해야 과거에 가장이 혼자 벌어왔던 돈만큼을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일본 한 가정에 벌어들였던 소득은 똑같지만 여러 사람이 전부 일에 몰려서 해야 겨우 예전의 수입을 맞출 수 있는 구조라고 하네요. 이건 다름 아닌 일본의 기득권들이 짜놓은 프레임대로 그들의 작업대로 흘러간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앞으로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질 거라고 합니다. 아빠는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오면 퇴근하러 오자마자 바로 배달 아르바이트 하러 배달 일 하러 갑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주말대로 뭐 택배회사, 물류회사에 가서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죠. 평일날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배달 일을 해서 하루에 10,000원, 20,000원, 30,000원을 벌어들이고 그렇게 해서 뭐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주간 벌어들이고 주말에는 택배회사, 물류회사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10만원, 20만원 벌고 그렇게 해서 한 주에 아르바이트로 부가적인 투잡스 리잡을 해서 50에서 80만원, 100만원을 더 벌어들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엄마는 애들 학원비, 문제집 값 벌어야 되기 때문에 또 부업을,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들 또한 그들대로 또 뭔가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아이들을 챙길 시간이 안 생기는 거죠.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제대로 밥은 먹는지 챙기는 게 되게 어려워지죠. 이게 빚진 가정, 그러니까 무리하게 빚을 졌거나 혹은 사기당해서 빚진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일상적인 모습이 되는 거죠. 무리하게 연끌하고 비투해서 그에게 빚을 진 수억 원의 빚을 진 가정들은 아마 앞으로 이런 모습과 비슷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이렇게 만들어 놨겠습니까? 과연 저금리라고 연끌해서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른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생각할 시간, 고민할 시간, 이 세상이 과연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혹은 뭔가 부조리는 없는지 기득권들, 재벌가, 족벌가들이 혹은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진 않는지 자신의 배를 부리지 않는지 이에 대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감시하고 감독하고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려고 그저 국민들을 서민들을 우민화시키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양털깎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양을 배불리 먹입니다. 통통하게 다리찌게. 그래서 뒤뚱뒤뚱거리고 제대로 못 뛰게 만들죠. 그런 다음에 잡아서 양털을 깎는 거죠. 그나마 그 양들 중에서 모두 다 양털을 깎이는 게 아니죠. 제일 뒤뚱뒤뚱거리고 제일 먹느라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못 챙겨서 도망갈 힘이 없는 이들이 제일 먼저 잡히는 거죠. 그래도 그 양들 중에서도 노련하고 잘 돌아가고 생존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주인이 먹이를 준다고 무조건 다 먹진 않죠. 적절하게 체중 관리한다라는 거죠. 뛰어다닌다라는 거죠. 왜? 언제 어떻게 잡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예리한 눈과 항상 활동 넘치게 달릴 수 있는 두 다리를, 체력을 길러 놓는 거죠. 갖춰 놓는 거죠. 그리고 더 먹을 수 있어도 더 먹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래야지 제대로 뛸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 걸 모르는 우매한 양들이 주면 주는 대로 다 먹고 하다가 배가 터지거나 아니면 붙잡혀 가지고 양털이 깎이는 신세가 되는 거죠. 지금의 모습이 많은 영끌하고 비투한 이들이 그런 모습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저 시키는 대로 로또라고 얘기하니까 너도 나도 다 뛰어들어 가지고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남들 좋은 일만 시키고 은행만 배불리게, 은행들 금리 잔치해 가지고 은행들의 수익이 최대화되고 정권사의 수익만 늘어나게끔 돈 보태준 꼴만 돼버린 거죠.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무슨 일을 겪겠습니까? 온갖 손가락질, 멸시, 그리고 우리 사회에 악을 저지른 사람 취급받으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숨죽이며 지내야 되는 거죠. 영끌 비투한 빚을 진 이들이 말이죠. 되게 우려스러운 건 그런 사람들 중에 20대, 30대가 적지 않다라는 거고, 그 20대, 30대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영끌, 비트, 무리하게 비트코인 같은데 투기했다가 하층민으로 전락하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겠냐라는 거죠. 우리 사회를 일으키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써야 될 인재들이 그렇게 망가지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가 더욱 암울해지고 우리 사회에 희망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씁쓸하고 충격적인 얘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이미 벌어졌죠. 서서히 영끌족들이 궁지에 내몰리고 있고 목이 쫄리고 있다라고 언론 기사들이 표현할 정도입니다. 목이 쫄린다고 표현할 정도로 매우 우려스럽고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끌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임 오버. 그냥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부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100만원, 200만원 돈을 더 벌어와야지만이 겨우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생해가지고 돈 벌어왔는데 은행에 다 갖다 바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행해지죠. 삶이 재미없어지죠. 괴로워지죠. 왜? 나는 뼈 빠지게 일하는데 뼈 빠지게 일하고 돈을 가져왔는데 돌아보면 돈이 다 빨려가서 남는 건 없고 그럼 이제 절망스럽고 의욕이 안 생기고 희망이 안 생기는 거죠. 술, 담배에 기대서 그냥 신세 한탄하고 꾸역꾸역 패스트푸드 음식 이렇게 입에 집어넣으면서 또 일하러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잠시 잠깐 신세 한탄하다가도 또 핸드폰에서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그거 쫓아다니면서 뛰어다녀야 되는 거죠. 왜? 안 그러면 못 버티니까. 이번 달을 버텨야 다음 달도 있고 또 어떻게든 또 아이들 키워야 되고 또 가정을 또 내팽개 칠 수는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또 계속 그렇게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빚을 진 사람들은. 빚진 사람들에게는 절대 자유는 주어지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노예로서의 삶밖에 없다라는 거죠. 되게 무섭고 되게 충격적인 얘기인데 이런 얘기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득권들이 바랬던 모습이기 때문인 거죠. 기득권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많은 사람들이 갇히기를 바랬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걸려들기를 바랬던 거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사인하고 자기 스스로 노예되겠다라고 노예 계약서에 사인한 거죠. 자신의 영혼을 판 거죠. 자신의 자유를 그들에게 팔아먹은 거죠. 현혹되어서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스스로 노예 계약서를 썼다라는 거죠. 누가 대신해서 누가 윽박 지르고 목을 끌고 와가지고 안 그러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탕발림의 달콤한 얘기를 하고 그들이 알아서 와서 알아서 자기 도장 찍게 만든 거죠. 이게 더 무서운 얘기인 거죠. 앞으로 빚을 진 이들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 빚을 갚으며 허덕이며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식들에게까지 집을 넘기고 빚도 같이 넘겨서 자식들이 이어서 또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빚을 진 이들이 감당해야 될 불편한 진실이죠. 앞으로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이 그렇게 빚으로 인해서 노예가 되고 몰락하는 사람들 그리고 숨죽여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는 사람을 항상 조심하고 항상 경계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너무 믿지 않고 살아야지 이 험한 세상을 그래도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런 세상에 잘 적응하고 함부로 비치지 않고 사람들을 조심하면서 안전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